자, 우리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자, 일단 연립 부등식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봅시다.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낸 것을 이제 우리가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연립 부등식을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등식을 풀 때는 이런 기본 성질을 네 가지 정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일 때만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실제로 대소관계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고 또 B가 C보다 크다고 하면은 결국 A는 C보다 큰 것이죠. 네, 명확하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 이 부등식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에다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이 부등식에다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네,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연립부등식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그 해의 범위를 수직선상에 표현해서 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연립방정식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 이 방정식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들을 찾는 것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었죠. 연립부등식을 푼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해의 범위를 구하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해의 범위를 구해서 그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해의 범위를 구하는 것을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3을 이쪽으로 넘겨요. 다른 말로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이항시킨다고 표현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3x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것이죠.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첫 번째예요. 요거는요. 2x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또는 양변에 1을 다 더해줘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거 2가 됩니다. 그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역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요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수직선상에 동시에 표현하라 그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에 마이너스 1도 포함됩니다. 그럴 땐 색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해서 마이너스 1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범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보다 작은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빈칸으로 표시해줘요. 그리고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의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답은 뭐야? 이 둘의 공통 부분인 여기를 구하는 거야. 왜 공통 부분을 구하는 거야? 연립이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 이상 1보다 작다. 요게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이 1차 부등식의 1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드시 해가 이런 형태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요 첫 번째 식 1번식 4x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5x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럼 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저쪽으로 넘기면 2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플러스 x가 돼서 여기가 6x가 될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저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면서 4 더하기 2가 되니까 6이 됩니다.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x. 자, 요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마찬가지로 동시에 수직선상에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해봅시다. x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의 오른쪽 빈칸으로 두고 가야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통 부분 얘들아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죠. 여기. 그죠? 공통 부분 여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예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유형은 조금 특별한 유형인데, 자, 마찬가지로 그럼 항상 해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이런 방식으로만 존재하느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그때그때 연립부등식의 정의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1번씩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를 저쪽으로 넘겨요. 또는 양변에 5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0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3이 되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은 2x 저쪽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3x 마이너스 2x니까 여기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식이죠. 자, 1번식과 2번식을 수직선상에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3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의 오른쪽 요 부분이고요. x가 마이너스 1 이하래요. x가 마이너스 1 이하니까 마이너스 1 동그라미에서 이쪽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이 이거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연립부등식의 정의를 생각하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만족하는 다시 말해서 공통인 부분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뭐예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 그쵸?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의 정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험 시작. 네, 선생님은 지금 시험 기간에 이 영상을 작성이 아니고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5x가 됩니다. 마이너스 7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죠. 그러니까 10이 될 겁니다. 7 더하기 3이니까 10이 되죠. 따라서 5로 나누면 2 부등호 5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자, 요게 첫 번째 식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이쪽으로 넘기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됐을 테니까 3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저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3이 나서 6이 될 겁니다. 6, 그죠? 자,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가 2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보면요. 1번식을 표현해보면 x가 2 이상 색칠해서 이렇게 오른쪽이고요. 2번식은 x가 2 이하, x가 2 이하니까 색칠하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거랑은 좀 다르죠? 이건 공통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딱 한 점. x가 2일 때만 공통인 부분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x가 2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앞에서 했듯이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반드시 범위로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한 점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유형은 뭐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예,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가 선생님이 요 연립부등식을 한번 읽어볼게. 자, C는 B보다 크고 그리고 B는 A보다 크다지. 자, 그러면 이거는 A가 B보다 작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 부등식은 의미가 이거 그리고야 그리고 동시에 이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게 돼. 맞지?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소리야. 이거 그리고 이거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연립 부등식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B가 A보다 크다. 그리고 동시에 C가 B보다 커야 되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바꿔서 해결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 부등식도 만족하고 동시에 이 부등식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만약에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이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2x-1 3x 플러스 1 그리고 3x 플러스 1 x 플러스 7 자, 이렇게 바꿔서 연립부등식을 해결하면 앞에 유형과 일치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얘하고 얘, 그리고 얘하고 얘.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하고 얘 관계가 만약에 얘가 얘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다. 또 얘가 얘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세워버리면 얘하고 얘 관계를 표현해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이런 꼴로 이거 그리고 이걸 표현해서 여기다 적고 이걸 표현해서 여기다 적어서 그걸 연립부등식 형태로 고쳐서 해결해야지만 올바른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